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MLB 중승부로 가서 올킬 했습니다. 안전빵으로 갔어요. 안전빵으로 가서 중승부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킬을 때렸고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죠. 어제 주간 때문에 열이 받아갖고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소백 경기 오바가 막폴이었어요. 삼성 승하고 와가지고 2.6배당. 야, 삼성은 이겼잖아요. 그래갖고 소뱅 오바마는 1사 만루에서 1번 타자 쇼타가 홈아웃 치고 2번 타자 콘도가 범타 쳐갖고 공교되고. 야, 어제 경기가 얼마나 잔루가 많이 난 역사적인 거는 28출루 5득점. 야, 28출루. 그러니까 잔루가 23개였다라는 겁니다. 야, 엄청났죠?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경기가 정말 오바왔을 때 0.5 언더 당하면은 정말 맛이 가는 그런 건데 어제 당해서 정말. 근데 어제 주간 결과 나오기 전에 이건 조합 발송했었거든요. 어제 주간 뭐 결과 나오기 전에 발송했던 겁니다. 주간 경기 진행 중에. 그러니까 빡쳐서 가는 게 아니라 좋아 보여서 갔던 겁니다. 야간 중승부 올킬 이걸로 완전히 그냥 말해. 그래갖고 주간 3연승 중이었던 거 끊겨버렸고 어제 소뱅 28출로 5득점 0.5 얻어나면서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내티랑 C컵 경기인데 이 경기는 사실 막 솔직히 막 되게 좋아 보이고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C컵이 어찌됐건 오늘 경기 1안타 0봉패를 당했지만 그 전까지 타선 흐름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C컵의 타선을 지금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C컵이 혼자서 오반에는 능력도 충분히 갖춘 팀이라고 보고. 근데 제가 이 경기 제일 매력을 느꼈던 거는 이마나가 쇼타의 언더 본능입니다.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돌로는 올 시즌 홈에서 방어율이 더 높은 선발이지만 최근 홈등판에서의 흐름이 좋단 말이죠. 홈등판 5경기 연속 2실점 이하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나가 쇼타는 4경기 연속 3실점을 좀 하면서 최근 흐름만 보자면은 전형적으로 실점이 3실점씩 꼬박꼬박 깔려지는 그런 하위 선발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 8월 6일에 시시네티전에 등판을 해서 6.1이닝 3피안타 0피 홈런 1실점이라는 정말 좋은 기록을 달성했던 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만하가는 최근에 피홈런을 굉장히 많이 맞고 있는데 제가 제일 주목한 점은 이만하가 쇼타가 최근 압도적인 호투를 하고 있는 게 아님에도 이만하가가 이 8월 이후로 이 등판한 게 총 8경기입니다. 8경기 올 언더였습니다. 다 7점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7.5, 배트맨 기준 8.5 받았는데 7.5 기준으로도 언더였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만하가 등판 시 C컵의 타격 지원은 굉장히 타선이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득점 지원이 없었다라는 거죠. 가뜩이나 어제 C컵은 영봉패라는 처참한 타격감을 보여줬고 신시내티 역시도 4안타 1득점이라는 정말 볼품없는 타격감을 과시했습니다. 로돌로가 8월 이후 처음으로 홈에서 등판하는 경기라는 점도 등판 동기부여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대략 한 2달 만에 홈 등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로돌로는 지금 8승 투수입니다. 8승 투수라서 잔여 경기가 앞으로 한 2번 정도밖에 안 남았죠. 지금 각 팀마다 대략 9경기, 10경기씩밖에 안 남았으니까 로돌로는 어지간하면 2번 정도 기회가 남은 건데 이 2번 모두 승리 투수를 달성을 해야 두 자릿수 승수 10승 투수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마나가 쇼타는 지금 9승 투수라서 딱 이번 등판에서 승리 투수가 되면은 10승 투수가 되는 거고 양 선발 모두 이 정도의 동기부여도 있겠다. 그리고 어제 졸전 나왔겠다. 그리고 이마나가 쇼타 등판 시 8연속 언더라는 아주 고급적인 데이터가 있다. 이러면 언더 접근할 만하다라고 봤는데 그레이튼 아메리칸 파크가 타자치나 구장이고 그리고 C컵이 오늘 경기 헌터 그린의 완봉 피칭으로 절었지만 지금
타격 사이클이 결코 나쁜 팀은 아니었다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경기는 메인 조합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실 메인 조합으로 가긴 좀 부족한데 중배당으로 가긴 좀 아쉽네. 좀 이 정도 느낌이란 말이죠. 이 경기는 사실. 자, 볼티랑 양키스 경기입니다. 로저스랑 워렌이가 등판하는데, 자, 로저스는 올 시즌 방어율 1.43. 이것만 보더라도 두말하면 입 아프고, 올 시즌 100이닝을 넘게 던져서 3개 피홈런밖에 안 맞은, 사실상 거의 33이닝당 하나꼴로 맞는 셈이죠. 그 정도로 이 피홈런을 어지간하면 안 맞는 투수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멀티 피홈런 이상을 맞을 가능성 굉장히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도 되는 거고, 한 방 맞으면 오늘 피홈런 많이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애고. 자, 양키스는 아시다시피 홈런이 최대 무기인 팀이기 때문에 로저스가 충분히 양키스 상대로 무너지지 않고 호투를 역시나 최근에 꾸준히 그래왔듯 이번에도 호투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전혀 이상한 분석이 아니란 말이죠. 워렌이 같은 경우는 직전 보스턴전에 5이닝 6실점 조기 강판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대는 당시에 보스턴은 상당히 이 양키스와의 시리즈에서 굉장히 높은 동기부여 속에서 지금처럼 타격 사이클 박살나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던 시점이었지만, 지금 볼티모어가 워렌이를 털어버릴 정도로 타격감을 보유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큰 의문이 남죠. 왜냐하면 볼티모어는 오늘 경기 4안타 0홈런 0봉패. 자, 맥스 프리드라는 위대한 선발 상대로 7이닝 무득점을 거둔 거는 사실 이해할 만해요. 근데 오늘 7대 0이었기 때문에 양키스가 당연히 뭐 필승조를 등판시킬 일은 전혀 없었고, 롱 릴리프인 블랙버니를 등판시켰죠. 블랙버니 상대로도 2이닝 동안 단 하나의 안타도 때리지를 못하는 게 바로 볼티 타선이었습니다. 너무 무기력하게만 느껴졌단 말이죠. 자, 이로써 볼티모어는 최근 10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고작 3점에 불과하고, 그리고 안타, 홈런 어느 것도 다 저조한 지표만 보여주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 볼티의 타선이 터진 경기는 화삭전에 8득점 낸 거 딱 이거 한 번 말고 나머지 9경기는 모두 4득점 이하. 그러니까 저득점 경기만 했을 정도로 타선이 완전히 빈타 흐름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워렌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워렌이가, 이거는 워렌이가 호투를 할 것이다 라고 믿고 보는 게 아니라, 볼티 타선이 워렌이한테 많이 내봐야 2, 3득점이겠지. 한 5, 6이닝 동안에 2, 3득점이 한계겠지. 이 생각으로 보고 가는 경기입니다. 언더 볼게요, 언더. 매치랑 워싱턴 경기는 오늘 이거는 선발 둘 다 콜업 투수 등판을 하고, 뭐 둘 다 방어율은 다 뭐 2점대 이렇게 다 좋지만 표본이 너무 적어서 선발 저울지는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오늘 매치가 샌디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위닝 시리즈를 따냈고, 그러나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와일드카드 3등 자리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죠. 애리조나랑 신시내티가 바로 밑에서 77승으로 2게임 차입니다. 그러니까 매치가 이길 팀은 이겨야 되는데 워싱턴 시리즈는 최소 수입을 해야죠. 그런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홈 연전, 얘네가 오늘 경기도 홈에서 치렀고 내일 경기도 홈에서 치는 이 홈 연전 상황에서 워싱턴한테 뜬금 진다. 이거는 사실 정규 시즌 중간이나 뭐 전반기나 뭐 이럴 때면은 그런 게 왕왕 나오니까 걱정하겠는데, 사실 지금 이런 동기부여를 껴안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오는 판을 걷는 상황에서 홈에서 워싱턴한테 뜬금 잡힌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실 매치 승마에는 그냥 안전빵 정배로 치부하는 게 맞습니다. 안전빵 정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조합표 짤 때 오늘도, 자, 이게 뭐 배트맨 배당은 굉장히 협소하지만 해외 배당은 미러키 마엔이 2배가 넘었습니다. 시애틀 승도 해외 배당으로 하면 1.8배가 넘었어요. 그죠? 오늘 조합 보시면은 보통 제가 이게 멤버십 선생님들이랑 약속을 했던 게 최소 2.5배 이상은 맞춰달라는 요구를 저는 수긍을 한 사람이었고, 그죠? 자, 그래서 딱 그 커트라인인 2.5배, 2.5배 딱 맞춰서 가서 올킬을 만든 거란 말이죠.
이런 안전빵 정배, 다저스 승 안전빵 정배, 뉴욕 양키스 승 안전빵 정배, 다소 배당이 좀 높은 중배당 경기를 분석에 좀 집중을 합니다. 안전빵 정배랑 묶어가서 맞추려고 이게 조합을 짜는 방법이란 말이죠. 어찌 보면은. 근데 내일 경기들 중에서 가장 안전빵 정배로 치부할 만한 게 뉴욕 매치 승 아니면 마인이에요. 그죠? 그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매치 승 마인은 그냥 저는 안전빵 정배 치부하겠습니다. 화삭하고 샌디에이고 경기는 마티니하고 딜런 시. 이 경기는 사실 배당은 안전빵 정배의 배당이 있지만 1.4대로. 근데 제가 샌디에이고라는 팀을 당연히 김하성 선수가 있었던 팀이었기 때문에 안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저도 샌디에이고의 팬이었고 너무 좋아했고 그런데 사실 이 팀의 컬러 자체가 타선이 정말 예고 없이 그냥 잠수 타는 그런 경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오늘 같은 거 조나통 상대로 호투를 무난하게 당하고 그리고 불펜 상대로 아무것도 못하면서 결국에는 샌디가 득점을 못해서 언더가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샌디에이고는 그런 특유의 패시브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팀이라서 저는 샌디에이고를 한 번도 안전빵 정배로 취급을 한 적이 없는데 상대가 또 화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사실 여러모로 생각해도 샌디승을 안전빵 정배로 치부를 해야 정상인 경기란 말이죠. 자, 마틴이랑 딜런 시스인데 마틴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영상 뭐 예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홈 마틴은 무시할 만한 선발이 아니다. 얘기를 참 많이 했었죠. 그 정도로 마티니가 홈에선 방어율 자체도 3점대고 나쁜 선발은 아닙니다. 근데 딜런 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얘도 저는 이제 좀 약간 어제 등판했던 그 시애틀 선발 카스티오 마냥 좀 오락가락 한다고 봐요. 오락가락. 기복이 좀 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딜런 시스가 어느 동기부여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딜런 시스는 화삭에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1선발 에이스로 활약을 했던 간판 스타였고 그래서 이거는 딜런 시스 입장에서는 화삭하고 안 좋게 이변한 선수가 아니라 이건 화삭에 뭐 아시다시피 뭐 축구에서도 마찬가지고 NBA에서도 마찬가지고 나 이 구단이 마음에 안 들면 이적 요구하는 선수는 정말 많습니다. 딜런 씨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얘가 이적을 요구했거나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구단 자체가 우리 리빌딩 할 거니까 너를 팔게. 딜런 시드한테 구단주가 먼저 구단에서 양해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딜런 시드는 당연히 이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샌디로 가게 된 거였고. 근데 그렇다시피 이 화삭 팬들은 딜런 시스가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이고 그런 선수란 말이죠. 딜런 시스도 이적 후에도 인터뷰로 내가 시카고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감사하기만 했다. 뭐 이런 인터뷰도 했었고. 그래서 이거는 딜런 시스가 이 이적한 이후로 화삭 홈 경기는 처음 등판하는 거라서 기립박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기란 말이죠. 그래서 얘도 좀 좋은 투구로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동기부여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모로 샌디슨 마인까지 보는 게 맞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샌디는 그런 패시브가 있는 팀이에요. 정말 갑자기 어떤 조나톤 같은 방어를 8점대 찍고 있는 애한테도 갑자기 그냥 미친 오투를 당하고 타선 절어서 배당 1.1이건 2건 1.3이건 어떻게 받든 간에 정말 똥줄 끝에 1대 0으로 간신히 이긴다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팀이란 말이죠.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배당 때문에 샌디 마인으로 적었지만 저는 샌디에이고를 마인을 절대 거의 안 가는 사람입니다. 일반승은 가더라도. 왜냐면 얘네는 진짜 의문의 호투 당해갖고 연장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팀이니까. 텍사스랑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말레하고 정크가 등판하는데 말레는 복귀전이죠. 6월달 이후로 장기 부상을 당한 다음에 정말 오랜만에 대략 한 3달 만에 이제 복귀를 하는 건데 우선 복귀전 등판에선 3경기 등판에서 첫 경기만 온팡지게 털렸고 그러고 나머지 2경기는 다 무실점 호투를 하면서 콜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레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방어율도 2점대를 지금
찍고 있는 상태죠. 복귀 전에 정말 좋았던 선발이었고,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복귀 전이라지만 어느 정도 홈등판에서 텍사스 가뜩이나 투수 친화 구장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호투 가능성을 엿볼만 하단 말이죠. 정크는 근데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정크가 지금 9경기 연속으로 3실점 이상을 지금 때려 맞고 있어요. 근데 이 3실점이라는 게 물론 6이닝 3실점 못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라는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만, 이 3실점이라는 거는 굉장히, 특히 이 텍사스라는 홈구장 투수치나 구장에서는 더더욱이나 이 3실점이 굉장히 뼈아프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 3실점 때문에 결과가 패배로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장이기도 해요. 텍사스 홈구장은. 근데 이 정크가 무려 뭐 3, 4경기도 아니고 9경기 연속으로 3실점 이상을 때려 맞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텍사스가 예상대로 똑같이 3득점만 해도 승리할 가능성을 7할 이상은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이애미가 뭐 직전 경기 쿠어스필드에서 뭐 9점을 냈건 12점을 냈건 이런 건 다 소용없이 쿠어스필드에서 지금 콜로라도가 대놓고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얘는 지금 대놓고 지금 거의 실험적인 경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 시리즈는 1, 2, 3차전 다 내일 패트릭 코빈 대 마주르거든요. 다 빠꾸 없이 그냥 텍사스 승 보겠습니다. 텍사스가 이 휴스턴한테 수입당하면서 굉장히 지금 난처해진 상황이긴 한데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제 무조건,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이 무조건 이겨야 된다. 홈 시리즈다. 상대 마이애미다. 이건 텍사스가 무조건 수입하고 봐야 되는 경기입니다. 동기부여가 정말 크게 넘치는 상황이에요. 텍사스 승 보겠습니다. 텍사스 승. 자, 휴스턴하고 시애틀 경기는, 이 경기는 완전 그냥 플레이오프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레이오프 아주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기부여가 정말 큰 시리즈입니다. 이거는 둘이 같은 지구인데 지금 84승 69패 공동순위 똑같아요. MLB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이 시리즈의 결과에 따라서 지구 우승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정말 미친 동기부여가 가득한 그런 경기입니다. 승패는 당연히 패스하는 게 맞고 언더 보는 게 맞겠죠. 플레이오프라 생각하면 편해요. 플레이오프라 생각하면. 자, 플레이오프는 NBA건 MLB건 기준점도 정규 시즌보다 내려가고, 그럼에도 기준점이 내려감에도 언더가 더 많이 뜹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코칭 스태프진이 기다리질 않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게 없어져요. 결국에는 오바가 정말, 와 이게 오바나네, 와 이거 진짜 개 언더 경기 이게 오바나네, 이런 경기는 보통 어떤 게 있냐면은 투수 한 명이 말아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걔가 뜬금 올라와서 갑자기 볼넷만, 오늘 트라이넷 마냥 코페기하고 트라이넷 마냥 볼넷만 계속 내보내서 무사말로 깔아주더니 연속 안타 두들겨 맞는데 감독이 교체를 안 해. 그래서 얘 혼자 6실점을 줬어. 6실점 비기닝이 나왔어. 그런 게 2대1 경기가 8회 그런 경우 나와서 단숨에 오바 떴어. 그런 경우가 제일 언더 갔을 때. 근데 플레이오프나 이런 동기부여가 정말 넘치는 건 그런 기다림이 없어집니다. 얘가 오늘 공 보니까 안 된다. 바로 마운드 방문 올라가가지고 글러브로 아가리 가리고 얘기 좀 하다가 교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기다림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로 상대 분석을 엄청나게 치밀하게 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타자들마다 이 스윙 존에 따라서 타율이 천차만별이다. 이거를 다 분석해서 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가 투수들이 전력 투구를 합니다. 정규 시즌에는 뭐 불펜 투수들도 마찬가지로 선발 투수들도 한 번씩 그냥 막 전력 투구를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시죠? 야구는 정말 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매 경기 전력 투구를 하면은 당연히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좀 밀당을 하는 건데, 당연히 이렇게 동료배가 끈적한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는 전력 투구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경기를 그냥 플레이오프 경기라 생각을 합니다. 언더 볼게요. 언더. 미네랑 클블 경기는, 이 경기는 사실 클블이 지금 역배 받으면 안 되죠.
역배를 받았습니다. 배트맨 기준으로. 이따 해외배당 뜨면은 이거 정배로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뭐 미네소타가 동기부여가 0.1%로 남은 것도 아니고 아예 탈락 확정에다가 그냥 이건 사실 매식이라는 애가 방어율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도 콜업 투수고 원정에서는 어 흔들릴 여지가 충분히 높다라고 도박사들은 분석을 하는 거. 파블로 로페즈는 홈등판이겠다. 복귀하고도 충분히 괜찮은 피칭 뿌리고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미노스타가 정배가 어찌됐건 배트맨에서 먹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파블로 로페즈가 아직까지 막 이닝터 역할을 크게 기대할 수가 없는 아주 길어봐야 6이닝이고 그 전에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여전히 있는 투수 제한이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미네소타 불펜이 얼마나 하자냐면은 최근 10경기 평균 실점은 5.90으로 지금 최근 10경기 기준 평균 실점 미네소타가 거의 1등일걸요? 제일 높을걸요? 콜로라도 빼고 걔는 쿠어스필드를 쓰니까 미네소타가 제일 높을걸요? 그 정도로 미네소타는 지금 마운드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팀이고 클리블랜드는 최근 10경기 평균 실점 1.70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축구에서 평균 실점 1.70 대부분 중하위권 팀들이 이 정도 찍어요. 축구에서. 근데 야구에서 최근 10경기 평균 실점 1.70이다. 그 정도로 양 팀이 지금 미네소타는 마운드가 되게 나쁜 팀이고 클리브는 마운드가 좋은 팀이에요. 그런데 이건 선발 투수 이름값만 보고 미네소타가 정배받는다? 전혀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에 스포츠는 수비 잘하는 팀이 더 강한 팀이에요. 무조건. 평균 실점 거의 한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클블 역배승 보겠습니다. 클블 역배승. 다저스랑 샘프 경기는 커쇼하고 로비 레인데 샘프가 그나마 최근 5경기 우투 상대는 1할 2푼대로 완전히 우투 상대는 젬병이고 좌투 상대로는 2할 6푼대라서 좌투 커쇼 상대로는 어느 정도 오늘 같은 무기력함 좀 덜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샘프가 1안타 0홈런 1득점 볼넷 10개였고서 그러니까 오늘 결국에는 다저스 투수들이 정말 야마모토도 진짜 볼넷 너무 많이 6개 줬죠. 야마모토 혼자서 엄청나게 볼넷 주고 근데 받아먹질 못해요. 샘프가 안타 그러니까 안타 하나 친 겁니다. 안타를 그 정도로 지금 타격감이 완전히 빗나가 있는 게 이정우 선수도 지금 9월 9일 이후로 안타가 하나도 없다 그러죠. 열흘 동안 지금 안타가 없다 그러죠. 이정우 선수도 마찬가지고 데버스도 완전히 그거 마탱이 가버렸고 지금 또 누구였죠? 아무튼 지금 체프먼도 마탱이 가버렸고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사실상 동기부를 잃어가지고 이런 효과가 나온다라고 봐야겠죠. 동기부를 잃었으니까 이제는 사실 힘들어요. 샌프란시스코는 와일드카드 진출 가능성이 거의 박살 났다고 봐야겠고 지금 팬그래프 기준 1.2%입니다. 진출 가능성 와일드카드. 그러니까 사실상 얘네가 최근에 잘 지면서 마탱이 간 거고 다저스 오늘 경기 풀로 본 입장에서는 다저스 또 승본다? 솔직히 쉽지 않을 건데 이 생각이 들기 마련. 저 역시도 그러고 오늘 사실 1-4-1루 상황에서 트라이넨 등판시키는 거 보고 저 진짜 육성으로 온팡지게 욕했습니다. 열받아서. 왜냐하면은 트라이넨 지금 3연속 패전 투수 중이었어요. 오늘은 결국에는 얘가 밀어내기 좋지만 실점은 코페기 실점으로 찍혀가지고 얘는 무실점을 한 거지만 근데 트라이넨이 지금 3경기 연속 불펜으로 다 실점 줘가지고 패전 투수 불펜에서 패전 투수 기록한 거면 말 다 한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1-4-1-2루 상황에서 트라이넨 등판시키는 거 보고 야 이거 돌버츠 진짜로 욕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샘프가 못해갖고 꾸역꾸역 막았죠. 아시죠?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터무니없는 공에 방망이 나가가지고 삼진당해서 막았죠. 트라이넨이. 그런 거 보면서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완전히 타격감이 완전 종범이고 그리고 이 경기는 아시다시피 커쇼가 현역 은퇴를 확정적 오피셜로 발표를 했죠. 뉴스 기사가 확실히 떴고 그래서
이 경기가 마지막 홈등판에 다저 스타디움에서 커쇼라는 위대한 명예전당 선수가 마지막으로 등판하는 경기다라는 게 대대적으로 기사가 헤드라인으로 떴고 이런 상황인데 다저스는 안 갈 수가 있나? 이거는 무조건 상식적으로 다저스 타자들도 이거는 마지막 경기 기념비적인 경기예요. 기념비적인 경기 커쇼 승리 투수 먹여주려고 어떻게든 이거는 그걸 할 경기예요. 오늘은 진짜 로건 웹비가 비약적으로 호투가 나왔지만 로비 레이는 그러기도 힘들고 로건 웹처럼 저렇게 받는 피칭을 해내기도 좀 힘든 투수고 다저스 승 보는 게 여러모로 맞아 보이는데 불펜 생각하면 이것도 아까 샌디 마냥 좀 불안감 조금은 엄습하는데 이거는 커쇼 홈등판 마지막 홈등판이라는 것만 보고도 다저스 승은 메인 조합급으로 봐야 된다. 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 오늘 집중 분석은 요렇게인데 사실 이 경기들 말고도 이것도 갈만한데 이렇게 느낀 경기 좀 있었어요. 근데 너무 그건 영상이 길어지니까 이건 빼버리자 이렇게 그냥 한 거고 자 19일자 오늘은 안 봤습니다. 저는 이거 분석하면서 자 오바 이거 퍼스필드 32%면은 그래도 오바 성향 꽤 있는 거예요. 쿠어스에 30% 넘어가면은 꽤 의미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볼티모어 양키스 경기 오바선인데 언더를 받고 제가 이거는 웨더스 온리로 봤을 때 날씨도 완전히 오바 날씨라고 봐야겠고 근데 그래도 언더 볼게요 저는. 이 경기도 오바랭킹 3등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후안 워커랑 넬슨이가 등판하잖아요. 지금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그죠?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 동기부여가 철철 넘치는 상황이 됐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지금 내셔널리그 91승 미러키랑 3승 차이라서 내셔널리그 전체 1등 찍으려면은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하는 거 보면은 그러고 슈아버가 지금 역사적인 기록을 달성하냐 못하냐 이런 그것도 깔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오바 원래 분석해갖고 분석할 만한 경기였다고 봤습니다. 저는 오바 충분히 분석해서 이것도 갈 만한 경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오바 랭킹 3등이라서 이런 게 아니라 오바를 볼까 말까 했는데 균점이 8.5였으면 빠꾸 없이 봤을 건데 9.5를 받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분석을 안 한 겁니다. 9.5라서 피치 애슬레틱은 안 한 둘 다 동기부여도 없고 신시내티랑 C컵 경기는 제가 언더 봤었죠. 근데 홈런 가능성이 10 플러스 13%. 우선 기본적으로 그레이튼 아메리칸 파크가 홈런이 아주 잘 나오는 그거고 날씨 같은 경우는 딱히 오바 날씨는 아니네요. 다저 스타디움이 홈런 플러스 16% 외야적으로 바람인데 약한 바람 아주 약한 바람이고 화삭하고 샌디 경기는 이게 홈런 플러스 18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화삭 홈구장도 홈런이 꽤나 잘 나오는 구장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샌디승이 좀 더 좀 갈만하다고 느껴지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샌디 득점 내는 과정 보면 적시타 득점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홈런으로 인한 득점이 7할 가까이 되지 샌디에고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샌디에고가 이 경기에서 홈런을 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홈런 플러스 18%면은 샌디가 충분히 득점 어느 정도 한 4, 5득점 이상은 걷어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겠거니 보면은 샌디슨 볼만하죠. 충분히 볼만하죠. 홈런 플러스 18%라서 샌디슨은 충분히 갈만하다라고 봅니다. 매치 경기냐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이 경기는 가뜩이나 동구장이라서 의미 없긴 한데 언더 확률 2등이네요. 동구장은 저는 원래 이거 신경 아예 안 쓰거든요. 그죠? 자 오늘 분석 요렇게 합니다. 오늘은 여러 경기를 준비하느냐고 다소 분석 내용이 좀 퀄리티가 좀 나쁘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좀 오늘 직관적으로 확실하게 정말 배팅하는데 좀 유익한 그런 내용만 좀 담자 이런 마인드로 좀 녹화를 진행해 봤습니다.
자,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